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동시장직 선거에서 정의당 신임 부대표로 선출된 박예휘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도 또 못지않게 치열했지만 부대표 선거는 아무래도 3명을 뽑는 선거에 7명의 도전자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만큼 더 선거 운동에도 열도 다들 올리시고 당원분들도 도대체 이 많은 부대표 후보 중에 누굴 찍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전략이랍니다. 저는 제 슬로건이 있었어요. 메인 슬로건이 투명 인간들이 색깔을 찾는 정당으로. 투명 인간이라고 하면 저희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6411번 버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회의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시혜적으로나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기존의 정당들처럼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투명 인간들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로 빛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만의 표로 또 당선이 됐으면 또 모르겠지만 모든 당원들의 표를 받아서 치러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표한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님한테는 40대 남성을 대표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라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죠. 저는 이것이 청년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여성 의제는 여성이 알아서 하고 청년 의제는 청년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중앙 정치에서 축 부문화되고 자꾸 주변화되는 축소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곧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집밥 하면 그리움의 정서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상식적인 정치를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 불신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청년 세대 또는 일반 대중들의 정치 혐오를 자주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항상 정치 혐오 이전에 정치 불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정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혐오는 당연한 흐름이 수순이 아니었을까. 상식적인 정치, 그리고 그게 먼저 이뤄져야 진짜 진보 정치, 정견과 정견으로 정당끼리 승부를 보고 유권자들에게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밥은 정의당이 짓는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야 한다. 그 필요한 사람들 어디에 있느냐? 강남역 10번 출구에도 있고 인천 키오문화 축제가 열렸던, 그리고 혐오 세력의 어떤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렸던 동인천역 북광장에도 존재하고,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들의 색깔을 찾는 정당, 그들을 위한 밥을 짓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목도가 낮은 것이 물론 여성 의제도 있지만 청소년과 장애 부문인 것 같아요. 우선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해왔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치권에서 여성 의제보다도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의 파행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가 4등까지 당선이 되면 대의제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사표를 줄일 수가 있고 지지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 원칙에 오히려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전국적으로도 그 당론에 맞게, 입장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천과 또 일부 경북 쪽에 민주당이 불리한 곳에서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같이 현수막을 만들고 공동으로 4인 선거구 관철시키라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유리한 곳에서는 4인 선거구를 쪼개기 위해서 밀실 합의도 막 감행하기도 하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제안한 안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죠. 꼭 여기에 대해서만은 자유한국당과 한편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데에 또 힘을 쏟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중을 탓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번에 신 대표님 취임 그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셨지만 우리를 법률권으로 더 이상 분류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희망사항이 또 있지만 지금까지 뭐 홍보가 덜 됐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에 잘 다뤄지지 않았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여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류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과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그래서 어떻게 이 불평등으로 찢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럴수록 더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과도하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약자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고,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문제는 건드릴 수 있고 어떤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가치 판단이 저는 개입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왜 임대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유재산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쳐나가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세입자가 고통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기업의 이익과 그 사람들의 이익은 못 건드리고 이 사람의 생명줄은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히 후자의 편을 드는 정당은 매우 소수고 세력도 작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당에선가 과도하게 보이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과도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한다면 단순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지?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토론해보자,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에서 재정을 긴축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 대표님도 최근에 확대 재정으로 가야 한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든 틀어주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재정 정책의 방향을,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최근에 당에서도 토론회를 또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 정당으로서 이제 위상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좀 펴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어떤 그 과감하게 내놓지도 못하는 구체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정의당에서 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뭐 100% 정당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만, 정의당은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 되어야 하고 현재 희망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 하고, 정의당이 정치 혐오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는 정당은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은 항상 소수고 항상 힘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길을 항상 걸어요. 그런데 정의당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정치를 통해서 제도와 법을 바꾸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원내 정당이 아닌가. 아직도 6411번 버스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투명인간들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에서 희망을 찾는다기보다는 이 당이 내놓는 정책, 그리고 이 당이 이루고자 하는 것, 사수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함께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분들께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겠다라고 역할을 정의하고 싶습니다.